오늘 어디로 출발하십니까? 밴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안쪽에. 와, 와. 월세는 한 200 정도. 네. 2560 1440 이때 필요해. 오늘 대충 840만원 정도 수익 냈고, 제가 사실 여기 온 목적은요, 책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이 카페 시장에 한 10%밖에 안 본 거예요. 루프탑이네요. 우, 여기가 지금 64층입니다. 와. 그냥 그래요. 전업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 5가지만 지키면은 90% 이상 성공하리라 봅니다. 약간 생활비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마이너스 3,500짜리를 맞았어요. 지금 시각은 5시가 좀 넘었는데요.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이트마켓에 10%밖에 안 받다 그랬잖아요. 제 숙소 옆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자주 안 오거든요. 여기 사람 많네요 진짜. 먹거리도 많고. 여기 쇼핑몰에 있는 지하 상가로 가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제 입맛에 맞는 태국 음식이 있어요. 제가 자주 먹는 거는 여기 샐러드, 그리고 여기인 것 같아요. Can I take a video? 오케이. 음료하고 2가지를 시켰어요. 왔어요. 태국 특유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 보겠습니다. 매워요. 소주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체크인 컵. 땡큐. 292바트네요. 12,000원 정도? 사실 여기 방콕 시내 같은 경우는 물가가 뭐 싸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깥 같은 경우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약간 벗어나면은 좀 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각은 6시 10분 정도 됐는데 사람 겁나 많아요. 여기 가게 겁나 크네 이거. 타올라이 카? 아니, 1,500 1,500바트니까 6만원 정도 되겠네요. 땡큐. 난 오래 쇼핑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너무 덥네요. 그래서 바로 에어컨이 어디 갔더라? 리모컨이 어디로 갔더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전업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전업을 희망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전업을 하면은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 좀 더 많이 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지키면은 전업을 해도 된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업 투자를 해도 되는 5가지 조건. 그 첫 번째로, 먼저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즉 투자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일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었는데 손실로 바뀐다거나, 시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봤으면 저 높은 자리에서 팔 수 있었을 텐데, 또 내가 봤으면 저 밑에 자리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하잖아요. 내가 직장만 안 다녔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이 기회,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가격에서. 물론 기회는 더 많겠죠. 하지만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그게 팔 타임인지 살 타임인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직장에 다닐 때 꾸준히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투자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더라. 자신만의 기법이 있어야겠죠. 투자의 기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최소 1년의 생활비는 준비해라. 자기가 전업 투자로 전향하고 나서 1년 동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생활비는 무조건 세이브 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무엇보다도 급하면은 주식시장에선 지게 돼 있습니다. 급하면은 물베팅하게 돼 있고 쓸데없는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 그러니까 월세는 주거 환경이 안정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전세는 있어야 된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어야겠죠. 그래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최소 전세 자금은 있어야 되겠고, 또 전세를 대출로 받으면 안 되겠죠. 그 어차피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 필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업 훈련을 하라. 저 같은 경우는 전업하기 한 1, 2년인가 2년 전부터 월급에는 손을 안 대고 계속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으로 했다는 거죠. 진짜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전업 훈련을 했지만 막상 전업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겁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전업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의 기술도 있고 또 최소 1년 이상의 자금도 있고 전세금도 있고 준비가 됐다면은 전업 훈련을 하는 겁니다. 최종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1 내지 2년간의 월급을 하나도 안 받고 오로지 주식으로만 돈을 벌고 생활비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악을 대비하라. 최악을 대비하라는 거는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금을 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 돈이 깡통이 됐을 때 플랜을 했잖아요. 위기 대응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와서 예수금을 채워서 다시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는 놔두고 내가 다시 야간 배달을 한다든가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을 하면서 얼마간의 자금으로 다시 또 훈련하는 기간을 갖는 거죠. 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근데 누구나 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한다는 거죠. 사람인 이상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배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대비하라. 요 5가지만 준비된다면은 충분히 전업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5가지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전업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 달에 들어서서 약간 생활비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생활을 하려면은 한 월 1, 2천 정도는 제가 수입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2월 달에 나간 거를 보니까 월세가 48,000바트, 그리고 인터넷 비용 430바트, 전기세 1,300바트, 수도세 40바트 해가지고 거의 한 2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사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꽤 들어갔어요. 1,000만 원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달 계좌를 한번 보면서 왜 생활비 압박을 느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3일 거래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가지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마이너스 3,500짜리를 맞았어요. 물론 뭐 조금 복구를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플러스 8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1, 2천만 원 정도만 벌면은 뭐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목표치를 맞췄어요. 하루에 뭐 한 1, 200만 원 벌면 되지, 한두 번 배팅해도 뭐 그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사실 맞을 때도 있잖아요. 1, 200만 원 맞으면은 플러스 2, 400을 벌어야지 그만큼 또 버는 거니까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한 5, 600 벌다가 1,000 얼마 벌다가 그러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이번 달에 한번 더 벌어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뭐 20년 넘게 이제 투자를 했지만 그 욕심이라는 게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책도 쓰고 좀 쉬기도 하면서 트레이딩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슬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 마이너스였어요. 이제 그 전날 이제 100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날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300 됐다가 다시 이제 1100만 원 정도 수익 내가지고 플러스 800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조금 더 벌어서 뭐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욕심이라는 거를 참 제어하기 힘드네요. 정말 저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또 덥잖아요. 그래서 또 낮에 어디 커피 마시러 갈 때 아니면 나갈 데가 없어요.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차랑 한 대 있었으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겠는데 운전자 같은 게 없어가지고 차도 없고요. 길도 모르겠고 여기가 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두 달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자, 근데 뭐 이제 지금 끼리크를 어쩌다 자, 생활비 압박. 저 같은 경우는 전업 1, 2년 전부터 월급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안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고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투자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즉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최소 1년 이상의 생활비를 세이브해 놓은 상태에서 전업에 도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거 환경의 안정. 즉 최소 전세 주택에서라도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주거 환경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다 준비가 됐다면 전업 훈련을 해야 된다. 한 1, 2년 전부터는 월급은 손도 안 대고 자기가 주식으로만 벌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최악을 대비하라.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금을 깡통 찼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세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되 저녁에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 정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매달 자기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들어오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5가지만 지킨다면은, 그리고 전압에 뛰어들었다면은 저는 90% 이상 성공하리라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